왕이 된다는 것은 보통 가장 안전한 자리에 오르는 일로 생각되기 쉽습니다. 권력을 쥐고 명령을 내리며 나라의 중심에 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려의 왕들은 달랐습니다. 왕위에 오른 순간부터 그 자리는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안심할 수 없었고 즉위했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고려는 왕조 국가였습니다. 분명 왕이 있었고 왕을 정점으로 한 체제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고려의 왕권은 단순히 강하거나 약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왕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허수아비처럼 무력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중간 지점에 있었습니다. 왕은 존재했지만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고려의 왕들은 늘 주변을 살펴야 했습니다. 신하들의 눈치를 봐야 했고 문벌 가문들의 움직임을 경계해야 했습니다. 외척과 권신의 균형도 신경 써야 했습니다. 왕의 결정 하나가 곧바로 반발로 이어질 수 있었고 잘못된 선택은 왕권 자체를 위협하는 결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권력의 중심이었지만 동시에 압력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을까요? 고려의 왕들은 왜 즉위 이후에도 끊임없이 불안해야 했을까요? 이는 개인의 성격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강한 왕이라서 덜 불안했던 것도 아니고 약한 왕이라서 더 불안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불안은 고려라는 국가가 선택한 정치 구조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결과였습니다. 고려는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를 경계한 나라였습니다. 왕권이 지나치게 강해지는 것도 특정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도 모두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정치 구조는 언제나 균형을 전제로 작동했습니다. 문제는 그 균형이 왕에게는 늘 불안으로 작용했다는 점입니다. 왕은 균형의 한 축이었지만 결코 균형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려의 왕들은 늘 선택 앞에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감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조율해야 했고 단호한 결정보다는 타협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는 곧 정치적 파장을 낳고 그 파장은 다시 왕에게 되돌아왔습니다. 왕은 명령하는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조심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불안이 단순한 분위기나 심리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제도와 정치, 관행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의 왕권은 어떤 구조 위에 놓여 있었고 그 구조는 왜 왕을 편하게 두지 않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고려의 왕은 보좌 위에 군림하는 절대자가 아니라 거대한 제도라는 톱니바퀴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였습니다. 고려 왕들이 느꼈던 불안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즉위와 동시에 마주해야 했던 조정의 독특한 설계도를 보아야 합니다. 왕은 국가의 정점이자 상징이었지만 그 정점 아래에는 왕보다 더 오래되고 단단한 제추, 합의제라는 거대한 질서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왕이 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왕이 될 순간 이미 자신보다 먼저 존재했던 이 정교한 시스템 안으로 강제로 편입되어야 했습니다. 고려는 건국 초기부터 태조 왕건이 여러 호족 세력과 맺은 복잡한 연대 속에서 탄생한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태생적 배경은 고려 정치의 근간을 독점이 아닌 공존으로 설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실체가 바로 중서문화성의 재신과 중추원의 출신이 모여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제추회의였습니다. 국방과 법제 등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핵심 결정들은 왕의 독단적인 명령이 아니라 이 합의기구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정당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왕은 결정의 주인이 아니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중재자에 가까웠습니다. 여기에 왕권을 더욱 숨막히게 만든 것은 대간이라 불리는 서리빨 같은 견제 시스템이었습니다. 어사대의 간관들과 중서문화성의 낭사들로 구성된 이들은 왕에게는 가장 껄끄러운 감시자였습니다. 특히 관리의 임명이나 법령의 공포 시 반드시 대간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서경권은 왕권의 손발을 묶는 강력한 장치였습니다. 아무리 왕이 신뢰하는 인물을 요직에 앉히려 해도 대간들이 반대하면 그 인사는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왕의 잘못을 정면에서 논하는 간쟁과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되돌려보내는 봉박권은 왕의 권위를 수시로 시험대에 올렸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왕은 항상 치열한 계산을 강요받았습니다. 문벌 귀족 가문들의 이해관계를 정교하게 조정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설득해 나가야 했습니다. 어느 한 세력을 무력으로 억누르려 하면 체제의 반발이 뒤따랐고 지나친 양보는 왕권을 이름뿐인 허울로 전락시켰습니다. 결국 고려의 왕권은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칼날이라기보다 해도 되는가를 끊임없이 스스로 질문하고 허락받아야 하는 고뇌의 연쇄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질서가 왕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고안된 함정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려 사대부들은 국가라는 거대한 배가 한 사람의 독단이나 감정에 의해 침몰하지 않도록 이 정교한 균형의 장치를 설계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이 균형은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왕에게는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구조적 불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왕은 조정의 최종 책임자였지만 결코 그 공간의 절대적 주인이 아니었으며 바로 이 지독한 괴리감을 깨닫는 순간부터 고려 왕들의 진짜 고독과 불안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제약은 왕으로 하여금 늘 주변을 살피고 신하들의 표정을 읽게 만들었습니다. 왕권이 강해 보이던 시기에도 이 시스템은 수면 아래에서 작동하고 있었으며 왕권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조짐이 보이면 대간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고 제추회의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고려 왕조 500년을 지탱한 것은 왕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왕조차 거스를 수 없었던 이 차갑고 견고한 제도의 힘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토록 정교한 견제장치 속에서 왕들은 어떻게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 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균열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이러한 구조적 압박이 실제 사건과 만나
왕을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던 구체적인 순간들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고려의 왕들이 느꼈던 불안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순간마다 반복적으로 되살아났고 실제 정치 상황 속에서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왕이 가장 불안해졌던 순간은 외적의 침입이나 자연재해가 아니라 조정 안에서 균형이 흔들릴 때였습니다. 첫 번째 불안의 순간은 인사 문제였습니다. 고려에서 인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어느 자리에 앉히느냐는 곧 정치적 입장을 선택하는 일이었고 동시에 다른 세력을 자극하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왕이 특정 인물을 중용하면 그것은 곧 특정 가문과 정치 세력에 힘을 실어주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때 왕은 늘 계산해야 했습니다. 이 인사가 조정을 안정시키지 아니면 새로운 갈등을 불러올지를 말입니다. 두 번째 불안은 권신과 외척의 문제였습니다. 왕의 주변에는 늘 왕권을 보좌한다는 명분으로 영향력을 키우는 인물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때로는 왕보다 더 많은 정보를 쥐고 있었고 조정의 흐름을 좌우하기도 했습니다. 왕이 이들을 완전히 배제하려 하면 반발이 따랐고 방치하면 왕권이 잠식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 딜레마 속에서 왕은 늘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불안의 순간은 왕위 계승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고려에서 왕위 계승은 단순히 혈통만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왕위에 오를 자격이 있더라도 조정의 동의와 정치적 합의가 뒤따르지 않으면 그 지위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뒤를 이을 문제를 고민하는 순간부터 이미 정치적 불안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불안은 신하들의 집단적 움직임이 감지될 때였습니다. 개인 신하는 상대하기 쉬웠지만 여러 세력이 하나의 목소리를 낼 때 왕은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상소가 잇따르고 조정 분위기가 한 방향으로 기우기 시작하면 왕의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때 왕의 결정은 단순한 판단이 아니라 왕권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로 변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불안이 특정 왕에게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려의 여러 왕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유사한 고민을 반복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성격이나 정치적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고려 왕권이 놓인 구조적 환경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왕은 늘 조정 안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했고 그 균형이 깨질 조짐만 보여도 즉각적인 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왕이 불안을 느끼는 순간마다 그 해결책이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강압적인 방법은 오히려 반발을 키웠고 지나친 양보는 왕권을 약화시켰습니다. 결국 왕은 타협과 조율이라는 복잡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왕의 권위는 외부에서 보기에 약해 보일 수 있었지만 그것은 고려 정치의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고려의 왕들은 언제나 정치적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결코 편안한 권자가 아니었고 끊임없이 판단을 요구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왕들은 늘 불안했고 그 불안은 제도와 관행, 그리고 정치 문화 속에서 반복적으로 재생산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불안이 고려 정치에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리고 그 불안이 단순한 약점이 아니라 때로는 체제를 유지하는 장치로 작동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왕의 망설임은 무능의 증거가 아니라 고려라는 국가가 선택한 가장 정교한 안전장치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불안을 제거해야 할 요소나 시스템의 결함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고려의 정치사에서 왕이 느꼈던 그 지독한 불안은 역설적으로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둥이자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고려의 왕들은 늘 신하들의 눈치를 보았고 대간의 서경을 두려워했으며 제초회의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긴장감은 왕권을 위협하는 요소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권력의 폭주를 막고 국가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고도의 제어장치였습니다. 고려의 정치체제는 기본적으로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어 고이는 상황을 본능적으로 경계했습니다. 왕권이 전제화되어 한 사람의 기분이나 판단에 국가의 운명이 휘둘리는 것도 위험했지만 동시에 특정 문벌 귀족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여 나라를 사유화하는 것 역시 치명적인 위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위험 사이에서 고려가 선택한 해법은 바로 불안을 기반으로 한 상호 견제였습니다. 왕은 신하들의 합의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고 신하들 역시 왕이라는 상징적 권위 없이는 자신들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 팽팽한 긴장관계가 만들어내는 불안이야말로 고려 정치의 동력이었습니다. 이 구조에서 왕의 불안은 정책의 속도 조절 장치로 기능했습니다.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즉흥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수많은 절차를 거치며 신중을 기해야 했던 이유는 그 결정이 가져올 정치적 파장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망설임은 곧 조정 전체의 수기 과정으로 치환되었습니다. 왕이 한 발 물러나 신하들의 목소리를 듣고 타협안을 찾는 과정은 비록 비효율적으로 보일지언정 급격한 정책 변화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고려는 왕이 편안하게 명령하는 나라가 아니라 왕이 치열하게 고민하여 합의를 구걸해야 하는 나라였으며 그 고민의 시간만큼 고려의 정책은 견고해졌습니다. 특히 고려의 독특한 서경제도는 이러한 불안의 미학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왕이 내린 인사권조차 대간의 서명을 받지 못하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은 왕에게는 치욕적일 수 있었으나 체제 전체로 볼 때는 부적격자가 고위직에 올라 국정을 망치는 것을 막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왕은 자신의 인사안이 거부당할까봐 불안해하며 더욱 검증된 인물을 찾게 되었고 신하들은 왕의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명분을 잃지 않기 위해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이처럼 불안은 왕과 신하 모두를 각성하게 만드는 정치적 긴장제였던 셈입니다. 또한 이 불안은 신하들에게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왕이 완전히 무력한 존재가 아니었기에 신하들은 아무리 기세가 등등한 문벌 가문이라 할지라도 대놓고 왕권을 찬탈하거나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든 왕이 다른 세력과 결탁해 자신들을 견제할 수 있다는 사실, 즉 왕이 느꼈던 불안만큼 신하들도 왕의 잠재적 권력을 두려워했다는 점이 고려 정치의 핵심입니다. 어느 한쪽도 절대적 우위에 서지 못한 채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조율해야 했던 이 불안한 평화 덕분에 고려는 수많은 내외적 위기 속에서도 5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려 정치에서 왕의 불안은 제거해야 할 암세포가 아니라 체제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혈액과 같았습니다. 왕은 불안했기에 독재자가 되지 않았고 신하들은 긴장했기에 반역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려는 왕이 가장 불안한 나라였지만 그 불안 덕분에 정치가 한 방향으로 붕괴하지 않는 놀라운 회복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국가 경영의 관점에서 볼 때 이처럼 불안을 전제로 한 정치 구조는 고려가 자신만의 독창적인 문화를 꽃피우고 내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이었습니다. 왕의 불안은 고려 정치의 부끄러운 약점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다시 보아야 할 고도의 통치 기술이었습니다. 고려 정치에서 왕의 불안은 오랫동안 체제를 지탱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구조에는 유효기간이 존재합니다.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는 균형으로 작동하던 불안이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정치의 부담으로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고려의 왕권 역시 이 전환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드러난 한계는 결단의 지연이었습니다. 왕이 늘 조정의 반응을 살피고 여러 세력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했던 구조는 안정이라는 장점을 지녔지만 동시에 중요한 국정 현안 앞에서 결정을 미루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왕이 한 발 물러설수록 정치적 갈등은 당장 표면화되지 않았지만 문제 자체가 해결되지 않은 채 누적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한계는 책임의 분산이었습니다.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는 구조는 견제에는 유리했지만 반대로 책임의 주체를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은 최종 책임자였지만 동시에 모든 결정을 주도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정이 흔들릴 경우 누구의 판단이 문제였는지를 명확히 가리기 어려워졌고 이는 정치적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신하들 역시 점차 전략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조정 내부에서는 문제 해결보다 책임의 피가 우선되는 순간이 늘어나고 왕의 불안을 이용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왕이 조심스러울수록 그 빈틈을 파고드는 정치적 기술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특히 왕권이 약해 보이는 시기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왕이 강하게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면 조정의 논의는 길어지고 의견 충돌은 잦아졌으며 정치적 소모는 커졌습니다. 불안이 더 이상 균형을 유지하는 힘이 아니라 정치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려의 정치 구조는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긴장을 잃어갔고 그 과정에서 왕의 불안은 점차 조절장치의 성격을 벗어나 부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정치의 폭주를 막던 불안이 후기로 갈수록 정치의 추진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한 셈입니다. 이 시점에서 고려의 왕들은 더욱 어려운 선택에 놓이게 됩니다. 불안을 줄이기 위해 권력을 강화하려 하면 반발이 뒤따랐고 기존 구조를 유지하려면 정치적 정체가 심화되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부담이 따르는 상황에서 왕의 자리는 점점 더 고단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고려의 왕권은 균형과 불안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그 불안은 한때 체제를 지탱하는 힘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체제의 한계를 드러내는 신호로도 작용했습니다. 고려 정치의 특징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불안은 단순히 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 전체가 안고 있던 구조적 긴장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한계가 고려 정치 전반에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 그리고 왕의 불안이 고려 사회의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리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려는 왕이 가장 불안한 나라였지만 역사적으로 그 불안이 500년의 질서를 지탱한 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고려의 왕권은 결코 단편적인 문장으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고려의 왕은 절대적인 힘을 휘두르는 폭군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신하들의 손에 휘둘리는 허약한 상징적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왕은 언제나 정치의 정중앙에 서 있었지만 그 자리는 단 한순간도 편안할 수 없는 고독한 결단의 자리였습니다. 왕의 불안은 개인의 성격이나 통치 역량에서 비롯된 결함이 아니라 권력의 독점보다 균형과 조율을 선택했던 고려라는 국가 시스템이 필연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고려는 권력이 한 곳에 고여 썩는 상황을 본능적으로 경계했습니다. 왕권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폭주하는 것도 위험했지만 특정 가문이 조정을 장악하여 국가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 역시 용납할 수 없는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위험을 동시에 막기 위해 고려는 불안을 전제로 한 상호 견제라는 독특한 통치 방식을 선택했고 그 균형의 추가 흔들리지 않도록 왕을 중심에 세웠습니다. 왕은 시스템의 주인이라기보다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많은 압박을 견뎌내야 하는 중재자였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왕의 불안은 오랫동안 고려를 지탱하는 가장 정교한 안전장치로 작동했습니다. 왕이 조심했기 때문에 정치는 즉흥적인 충동에 휘둘리지 않았고 갈등은 유혈 사태보다는 제추회의와 대간의 비판을 통한 타협의 형태로 관리될 수 있었습니다. 고려가 수많은 내후회한 속에서도 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왕조를 유지하며 독창적인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불안한 평화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조율의 기술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 불안은 점차 정치적 조절장치로서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결정은 차일피일 미루어졌고 책임은 여러 부처로 분산되었으며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강력한 추진력은 서서히 마모되었습니다. 왕은 더욱 신중해졌지만 그 신중함이 정체와 무기력으로 이어지는 순간들이 늘어났습니다. 불안은 이제 시스템의 엔진이 아니라 체제의 노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독한 불안은 고려 정치의 종착역이 아니라
또 다른 거대한 질문의 시작이었습니다. 왕의 불안은 조정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심리적 압박과 구조적 한계는 점차 국가 전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공간의 선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전쟁은 끝났고 영웅은 물러갔지만 고려는 여전히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다시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려가 가장 처절하게 고민한 것은 권력의 확장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 모든 불안은 결국 하나의 본질적인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왜 고려는 그토록 위험해 보였던 수도 개경을 끝내 포기하지 못했을까요?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고려는 왜 풍수지리와 도창 그리고 정치적 집착을 동원하며 위험한 그 자리를 지키려 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화려한 정치론과 영웅서사를 잠시 내려놓고 고려가 끝까지 붙잡고자 했던 수도라는 공간 그리고 그 땅에 새겨진 공포와 집착, 집단적 생존의 논리를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